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켄코입니다. 오늘은 파워뱅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앵커라는 회사 제품이에요. 그 앵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앵커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했고 146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고 무려 10년 이상의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재작년 2020년, 21년도에 소매 판매 기준으로 세계 1위인 모바일 충전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 회사의 파워뱅크 제품 앵커 535 파워스테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본체 535 파워스테이션 본체랑 사용 설명서, AC 어댑터랑 자동차 충전기. 네, 간단합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사이즈는 넓이 29.2cm, 깊이 18.8cm, 높이 25.1cm, 그리고 한 무게는 7.6kg 정도 나가네요. 제일 중요한 배터리 용량은 16만 mAh. 제 핸드폰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인데요, 배터리가 4352mAh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 핸드폰 기준으로 36회 정도 완충이 가능한 배터리 용량이에요. 내부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잠시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을 살펴보자면, 인산철은 리튬이온, 폴리머 그 두 개보다 좀 안전하고 방전율이 낮은 배터리입니다. 장점으로는 출력이 높고 충전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수명이 길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인산철 배터리는 과열 또는 과충전 상황에도 폭발할 가능성이 좀 적다고 해요, 딴 거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배터리이기도 하고요. 거의 70% 이상을 인산철 배터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모델들이. 출력 단자로는 AC 전원 두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차량용 C가 소켓, 그리고 USB 포트 3개, C타입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입력 단자는 또 뒤에 있어요. 여기 하나 딸랑 있어요. 버튼을 한 개씩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 차량용 소켓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차량용 소켓을 켜고 끄는 버튼이에요. 여기다가 꽂은 다음에 얘를 키면은 기기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 버튼은 디스플레이 버튼, 9%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딴 거 안 껴 있으니까 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디스플레이에는 배터리 용량, 현재 입출력 상태, 완충 예상 시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선풍기를 꽂게 되면 1.2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는 24W가 꼽혀 있다 라는 뜻이고요. 1시간 10분, 20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AC 전원을 꼽고 나서 눌러야 하는 버튼, 이거를 다시 누르면 꺼져요. 꺼지죠. 그리고 지금 여기 라이팅 바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SOS 모드가 되는 것 같고요. 앵커 파워스테이션을 충전할 때 스펙상 보면은 AC 어댑터랑 USB-C 타입을 동시에 꽂아가지고 동시에 충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충전할 때 0%에서 한 2시간 30분 정도면 80% 이상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까 9%였으니까요 65W짜리 충전기와 그리고 AC 어댑터를 동시에 한번 충전을 해 볼게요. 충전이 되고 있죠?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충전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시간이 10시 47분이에요. 1시간만 충전해 볼게요. 11시 47분, 80%니까 40%, 반 정도 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49분, 아까 10시 47분에서 저기 1시간 딱 지났는데요, 1시간 지났을 때 아까 9%였죠. 9%. 몇 프로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2%. 이제 어느 정도 사용법을 익혔으니까요, 밖으로 좀 나가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나가서 할 것은 냉장고를 가지고 나갈 거예요. 무선 냉장고를 가지고 나가서 얘랑 연결시켜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 용량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일단 밖으로 나가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앵커 파워하우스를 사용해 보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발한 지 지금 1시간 반 정도 차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69%, 70%라고 볼 수 있죠. 70% 가지고
이제 얼마나 사용해 볼지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리뷰를 해볼 내용은 실제 사용감이에요. 사용감. 지금이 한여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선 냉장고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블로그 리뷰를 한 제품이기도 하고 곧 유튜브로도 리뷰를 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배터리 착탈식, 조금 특이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품을, 배터리를 착탈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배터리 용량이 13,000mAh 13,000mAh로 냉장고를 구동하게 되면 한 3도 정도 냉장 모드에서 16시간, 17시간, 영하 10도 정도의 냉동 모드에서는 한 8시간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제가 실험해 볼 거는 이 배터리를 제거하고 이 AC 전원을 앵커 파워하우스에 꽂아서 영하 한 2도?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정도를 유지시키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꽂아 볼게요. 사용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꽂고 이걸 틀어줘야 됩니다. 틀어주고 얘 온도를 영하 2도 정도에 맞춰줬어요. 계산상으로는 이 13,000mAh짜리 파워하우스, 요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12배 정도 되는 용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하 10도에서는 8시간 곱하기 12배 96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이 금요일 4시인데요 4시인데 집에 일요일 날 일요일 3시쯤 도착한다고 치면 한 47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집에 도착했을 때 어느 정도 배터리가 남을지 실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계산을 때리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이 외부 온도랑 이 친구의 성능이랑 그리고 얘의 성능이랑 그리고 맞물리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체감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리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사용하고 캠핑을 즐기다가 집에 딱 도착해서 딴 짐 정리를 다 한 후에 딱 요거를 뽑아서 그때 몇 프로가 남았는지 다시 리뷰를 해드릴게요. 과연 얼마가 남을까요? 제 생각에는 20% 이상 남지 않을까? 물론 얘랑 맞물려서 사용을 하되 더 플러스해서 여기다가 핸드폰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집에 가서 뭘 얼마나 충전을 했고 어떻게 사용했고 그렇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도착해서 짐을 옮기기 전에 배터리는 연결을 끊은 상태고요. 과연 몇 프로가 남았을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10% 남았네요. 2박 3일 동안 냉장고 돌리고 다른 것도 충전을 하고 굉장히 마구마구 쓴 것 같아요. 새 가족이서 이것저것 썼는데 아주 좋은 수치죠. 근데 겨울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앵커 파워하우스는 중소형 가전제품에 최적화되게 설계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500W 이상의 제품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 그건 안 되죠. 500W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앵커 파워하우스 파워뱅크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봤고요. 파워뱅크를 구매하실 때 체크를 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은 일단 인증이 제일 중요하죠.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알리에 가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문제는 인증이 안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S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앵커 제품은 유럽연합 안전 적합성 인증, 유해물질 제한 지침, 또 미국의 전자제품 안전 인증, 또 중국에서는 강제성 제품 인증,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KC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AS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8개월 동안 100% 무상 AS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믿음직스럽죠. 지금까지 앵커 파워하우스 파워뱅크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제품 나오면 리뷰를 해 볼게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게 2박 3일 동안 쓰고 왔습니다. 이상 캠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